네, 오늘 마켓 시그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새로운 뉴스보다는 뭔가 동일한 재료가 나오더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진 요즘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신호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읽어주시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 중요한 말씀하셨죠? 뉴스가 변한 건 없습니다. 단지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동안 꾸준히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경기를 인위적으로 꺾어 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자신도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으면서 파월의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물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긴 했었습니다만 대놓고 경기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주식시장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락이지 나중에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드디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얘기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경기 지표가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미국에 이제 11월 달 CPI가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있긴 할 텐데 물론 이제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50bp 뭐 이 정도로 끝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가 더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경기 둔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 안 쓰시는 분들 없을 테고 그다음에 3040 세대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입을 했던지 이런 쪽들에 이제 돈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녀분들 학자금까지 하게 된다라면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눈코뜰 새 없이 이제 돈이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원래 3040 세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비용들, 이런 걸 하고 난다라면 소위 가처분 소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새롭게, 계절마다 옷을 바꾼다라든지,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나오면 가전제품 바꾼다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밝힌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 총 가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서 가처분 소득이 6조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25bp 올려가지고 내가 몇천 원, 몇만 원 이자 더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부담 안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모두 모아놓으면 6조라는 금액이 증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6조는 뭐죠? 소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비가 어디로 가는 거죠? 기업들의 이익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 큰 발등에 불이 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집을 산다라는 개념이지만 그들은 렌탈의 개념이거든요. 모기지에 대한 개념이죠. 모기지 금리가 2배 내지 3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미국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직격탄은 누가 받죠? 차를 안 바꾸게 되고 휴대폰을 안 바꾸게 되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바꾸는 것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 1, 2년 더 타. 더군다나 이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모아놓은 저축이 1억 원이 있다. 이걸 지금 쓸까? 이걸로 차를 바꿀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하니까 내년 내지 내후년으로 좀 보자. 아직 탈만하니까. 이렇게 순연이 된다라면 기업들의 이익이 꺾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장주였던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주냐 아니냐의 논리를 떠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이건 또 다른 시각의 접근이 가능하죠. 우리가 성장주라고 보는 이유가 뭐죠? 성장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 과연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오면 이게 성장주 밸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애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성장을 해야만 성장주입니다. 우리가 성장주를 처음에 봐줬을 때 애플이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에 기댔던 어디에 기댔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를 봐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 성장을 안 한다라면 이제 성장주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시장의 중점적인 논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계속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CPI 발표라든지 금리 결정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일단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선뜻 주식을 사실 수 있을까요? 쉽게 내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꼭 있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분들이 야 이거 사야 돼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서 저도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과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받죠. 이 상황에서라도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뭐를 길게 봐? 뭐를 내년까지 투자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네카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컨센서스가 동일했지만 이제는 그거랑 컨센서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5일 날 아침에 이게 확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나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전과 되돌려서 현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때 12월 초만 하더라도 2,500선 살짝 넘어서면서 산타가 오니마니 그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달라지게 된 걸까? 그렇다고 경제지표 예상보다 조금 나왔던 경제지표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패드워치 쪽에서의 큰 이상 동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러 움직임에서 큰 변동성이 나온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박스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급변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몇 가지 요소들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가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2,500선에 이제 부딪혔다가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일단은 미국의 이제 CPI 같은 게 좀 꺾였고 더군다나 그 전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바뀌었었죠. 11월 초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1월 말로 가면서 12월 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빠르면 12월 달부터 금리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2,500까지 가는 랠리를 펼쳤었죠.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막상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고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월가에서는 내년 이제 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 2월, 3월 달 FOMC에 2번 연속 50bp를 올리면서 미국의 터미널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드러난 거죠. 그 사이에 벌어진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환율이 1290원대까지 떨어졌었던 환율이 다시 지금 1330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라면 이동안 외국인들이 한 게 뭐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1430원에서 1290원까지 올 때까지 차익을 받다가 1290원에서 1330원으로 오면 환차 손이 발생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냉정히 하루하루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지표 그때 잘 나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또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면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좀 말씀드리면, 6월 달부터 나타난 행태였는데, 미국의 지표가 나타났을 때 당일날 움직임보다는
그 다음날 시간차 두고 조금 시장의 반응이 있어요. 이번에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죠. 당일날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이틀 연속 하락했고, 우리가 FOMC 결과도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일단은 소위 말해서 네마니의 날인데 개별 option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예측에 불과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하방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청산이 되느냐, 아니면 다음 뭐 내년 3월로 넘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선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2월 하는 방법이 있죠. 올해 한 해 내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큰 충격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누적적으로 끌고 왔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큰 폭의 지수 하락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줬을 때도 외국인들의 선물 청산은 없었어요. 그런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긴 호흡으로 이 파생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하방에 대한 것들이 청산이 나온다라면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중국 쪽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아직 코로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다 왔다라는 개념으로 외국인들 들어오듯이 우리도 이 정도면 다 왔다. 물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을 깨졌던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거 정도면 다 온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청산을 안 하고 다시 3월로 2월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 하락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읽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환율이 어제 좀 더 뛰었죠. 이런 상태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1,330원, 1,350원 간다라면 앉아서 20원 손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죠. 오히려 1,350원까지 갔다가 1,330원으로 올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저도 오늘 새벽에 알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TSMC가 미국에서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이 이제 공장을 우리도 이제 뭐 반도체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공장을 지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TSMC가 기존의 투자 계획을 3배 증액한 금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가장 큰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뒤이어서 애플이 TSMC 제품 쓰겠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언론 검색하시면 나오는 얘기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한테는 아무래도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강자 위치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소위 말해서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TSMC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서로 물러설 수 없죠. TSMC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편을 특별히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경쟁, 그로서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방식이긴 합니다만 뭐 일견 충분히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반응, 어제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나타날지가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국내 시장 주식을 살 만한 트리거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히 이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까지는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좀 어렵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제 트리거가 이제 중국발 이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쉽게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순환 매칭, 지금 이제 일부 중국에 기대서 올라왔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면에 있어서 비행기라든지 카지노,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여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다라면 테마주 영역보다는 실적주 영역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라든지 이쪽 IT 섹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을 보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 예상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이제 실적을 보는 실적 장세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딱히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실적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2차 전지라든지 여행 섹터 같은 경우 실적이 늘어나겠죠. 이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실적이 늘어나느냐?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늘어나니까 어제 떨어졌고,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워낙 바닥을 기었던 실적에서, 실적이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간 거죠. 제주항공 지금 재무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재무제표 갖고 어떻게 투자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최악의 재무제표고요.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해서 이익이 들어온다라면 재무제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결국 투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결국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네옴시티 테마라든지 이런 뜬금없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 단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하나로 관통하는 기준을 찾으려고 이거저거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요. 좀 핀셋같이 종목을 좀 끄집어내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주 내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마켓시그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